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만 실제로 진료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셔서 이제 적절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면 이제 많이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H플러스 양지병원의 신경과 의사 추일련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밤에 자려고 하면은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하거나 심하면 통증 때문에 잠을 방해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리를 이제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이 만성 신경계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4에서 7% 정도에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드물지는 않은 질환인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더 많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이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충동과 함께 불편한 느낌이라든지 불쾌한 느낌, 심하면 통증과 같은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다리뿐만이 아니고 발, 손, 몸통 등 환자마다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근육 속에 뭔가 무거운 느낌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가만히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시작이 되거나 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걷거나 움직이면은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하루 주기성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낮보다는 저녁이나 밤에 시작이 되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원인 질환 유무에 따라서 1차성, 2차성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나누는데 대표적인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철결핍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든지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임신과 같은 상황, 또 만성 신부전이나 또는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연관 질환이 없는 경우가 많은 1차성인데 이 철분 대사와 관련이 되어 있거나 도파민계와 관련되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전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기도 하고요.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들을 좀 유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4가지 이제 필수적인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이제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시작이 되거나 악화가 되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 걷거나 다리를 뻗거나 하는 움직일 때 증상이 완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낮보다는 밤에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이제 밤에만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여야 하고 중요한 것은 다른 질환으로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설명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바로 이런 2차성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철결핍성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혈색소, 저장철 이런 피검사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만성 신부전 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피검사 또는 이제 말초 신경병증을 배제하기 위한 신경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수면 장애를 동반을 하거나 수면 무호흡증 또는 수면 중에 주기사지 움직임 장애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동반이 의심이 될 때는 수면다운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치료는 철결핍 질환이라든지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그런 연관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철분제와 같은 연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면 이제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연관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술이나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와 같은 이제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술이나 카페인 음료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샤워나 족욕 같은 걸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자는 환경은 조금 시원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낮에 이제 운동을 조금 하시거나 주무시기 전에 명상 같은 걸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평상시에 그러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이제 피하는 게 일단 좀 중요하겠고요.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좀 많이 드시는 게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질환 자체에 대한 경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증상이 아주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아주 심한 통증으로까지 증상이 환자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증상의 기간 자체도 환자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전 연령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긴 한데, 나이가 드시면서 좀 더 자주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가족력이 있다면 한 30세 이전에 좀 빠른 발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